안녕하세요. 손창남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 교회와 선교 시리즈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교회들이 선교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를 네 가지 요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선교사의 책무와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필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를 관리 감독하고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책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그냥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자기가 알아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란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이행하며 타문화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를 말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이행한다는 말이 뭔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말을 이해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유를 요리사와 요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싶어요. 요리는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죠. 여기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수 있는 스프를 끓인다든지, 빵을 굽는다든지, 계란 프라이를 한다든지, 뭐 샐러드를 만든다든지, 그거 다 요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죠. 저도 요리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요리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리사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요리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식구들이 다 먹었는데 전부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경찰이 잡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그것을 범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주부나 혹은 뭐 요즘은 뭐 남자들도 다 요리하잖아요. 그렇게 요리하는 것은 책무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요리사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 구청이나 국가기관에 그 신고를 해가지고 식당을 차려서 만약에 잘못된 음식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식당에 온 사람들이 먹고 전부 탈이 났다. 그러면 반드시 경찰이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분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즉 요리사는 그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요리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책무를 지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다른 것처럼 그냥 일반 성도가 선교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선교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허슨 테일러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허슨 테일러가 이제 처음 중국의 선교사라고 간 해는 1854년입니다.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요. 그 당시는 뭐 비행기도 없었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허슨 테일러가 이제 나중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는데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기 전에 이미 CES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의 멤버로 이제 갔어요. 근데 CES라고 하는 그 단체는 불행하게도 현장에서 선교사를 관리 감독하고 돌보는 시스템이 없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는 7년 동안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아마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중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본부가 영국에 있는데 이 선교단체는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하나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아마 그 편지를 담은 배가 붕 하고 이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영국으로 가요. 6개월 걸리죠. 그래서 이사회가 뭐 결정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만약에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낸다 그러면 다시 그 허슨 테일러가 배를 타고 간 것 같은 경로를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결정이 1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동안에 선교사가 심하게 아플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허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돼요. 아니다. 선교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후에 1865년에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선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국 내지선 교회가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선교단체와 가장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은 중국 내지선 교회 본부가 중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모든 단체들은 다 본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허슨 테일러는 아니다. 선교가 일어나는 현장에 본부가 있어야 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하고 돌볼 수 있다. 그래서 그 OMF는 아주 철저히 처음부터 현장 중심의 사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책무라는 개념이 없는 선교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탈할 수 있어요. 일탈. 그리고 너무 심하게 일함으로 번아웃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돈을 더 많이 갖다가 뭔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현지인들을 월급을 주고 고용하고 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스캔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성적인 스캔들 생겨서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깨지거나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건강한 선교를 위한 이 4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파송교회가 있고 파송교회가 같은 공간 안에 선교단체의 홈이 있습니다. 홈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는 반드시 선교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필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이 뭔가 하면 non-gem프에서 gem프로 가는 게 개선이에요. 개선. 그런데 어떤 경우는 non-gem프에서 그냥 다른 non-gem프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개선이 아닙니다. 다른 오류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실수는 뭘까? 지역교회 선교위원회가 필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 대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조금 이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필드 기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텐데, 아마 그거를 보면 지역교회가 필드 기능을 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선교위원회가 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한다고 하는 말을 종종 하는데, 저는 그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건강한 선교단체와 함께 일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건강한 선교단체란 어떤 단체냐? 건강한 선교단체는 기능하는 필드 구조를 갖춘 선교단체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홈 구조가 있고 필드 구조가 있어서 선교사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홈에서는 선교사들을 스크리닝하고 훈련해서 보내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필드 구조를 갖고 있는 선교단체와 함께 일하는 그런 것이 건강한 선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